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고 나와 보니까 이렇게 터져 있더라고. 경찰들 금방 오시고 좀 있으니까 군부대에서 오시고 그렇게 그분들이 장갑 끼고 해체하는 거 보니까 몸은 쓰레기들이에요. 그리고 정리가 돼서 조금 다행인 그런 현장을 처음 봤어요. 그 현장에서 목격하기는 처음이라 좀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안보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됐죠. 좀 어떠셨어요? 걔네들이 자꾸 이제 쏘니까 걔 실수해서 떨어졌나. 이만큼 살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잖아요. 이틀 전 북한이 날려보낸 이 오물 풍선 때문에 어제 오전 내내 전국 각지에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군 발표에 의하면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발견된 오물 풍선은 모두 26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는 더 이상 떠 있는 풍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어제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오물 풍선과 관련해서 담화문을 발표한 내용이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김여정 부부장, 인민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다라면서 앞으로 더 계속 이 풍선을 주워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꼬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을 뿌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다라고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데 대해서 똑같은 논리로 우리한테 비꼬면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세계 어느 국가를 봐도 적대 국가에 저렇게 오물을 보낸 나라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어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고 한편으로는 상당한 위기감. 이게 만약에 이 오물이 아니라 다른 세균전에 버금가는 탄저균과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됐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상당히 상상하기 어려운 생각도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한 표현의 자유는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북전단 발송과 관련해서 대북전단을 금지시키는 그 법안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이다라고 해서 폐기가 됐었죠. 이런 부분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대북전단 보낼 때 그래도 달러라든가 USB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건을 보내는데 북한이 보내는 우리 측에 보내는 오물 쓰레기들을 보면서 좀 한심하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아니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이야기를 보면 앞으로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한 거 보면 지금 어제 그제로 멈춘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보낼 수도 있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 아무래도 어쨌든 이게 심리전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최근에 보였던 심리전 중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우리가 이렇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공을 했다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타격을 받은 게 아니라 사실 정신적으로 되게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그리고 쓰레기라든지 오물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또 우리 정광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생화학전에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두려움도 앞설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공습 경보를 날렸는데 이 공습 경보를 두고도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가지고 또 이런 공습 경보까지 해야 되는 거냐라고 이제 말도 나오는 것인데 사실 이게 1960년대, 80년대에 쓰던 아주 옛날에 쓰던 심리전이고 지금 2024년에 쓰는 이런 그 수법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북한에서 이제 4차 핵실험하고 나서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북한에서 저렇게 260개를 투척을 했으니 저희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도 똑같이 260개 왔으니까 2,600개 저희도 쓰레기와 오물도 보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군 당국에서 조금 선진국답게 품격 있게 좀 대응하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남남 분열을 노리는 의도도 포함된 심리전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말려들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군은 일단 북한의 이 대남 풍선 살포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한 행위가 분명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야간부터 다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오물, 쓰레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 북한 대남 풍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으며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함. 이번에 이 오물풍선이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고 좀 유치한 느낌이 들 정도의 저급한 이 방법이지만 이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좀 체계적인 대응을 한다면 저들이 원하는 남남 갈등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로 이번에 그 재난 문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밤에 늦은 시간에 저런 내용의 이 긴급 재난 문자를 받고 다들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미사일 도발 등 전쟁 임박한 상황에 나올 수 있는 이 공습 예비 경보라는 영문 문자만 있었고 통상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요령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점인데 그런 내용이 함께 포함이 됐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불안에 떨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그 열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같은 핵심적인 문구가 빠져 있었다는 게 아마 큰 비판의 소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런 뭐 오물을 투척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을 넘어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만약에 여기에 좀 생화학 물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정말 생화학 테러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재난 문자가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민들 입장에선 뭔가 날아왔고 뭔가 이상한 행동이 감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 요령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현장에서는 오히려 혼선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보도 내용들을 보니까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는 1차 경고 후에 우리가 격추할 수 있는 군 매뉴얼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런 풍선 같은 부유물이 올 경우에는 격추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는 것도 이번 기회에 또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체계적으로 앞으로 갖춰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예상하지 못한 식으로 북한은 남한에게 도발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양한 그 어떻게 보면 드론이건 무인기건 이런 부분은 현재화된 위험 그렇기 네. 때문에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대비책과 대비 매뉴얼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른바 눈에 보이는 쓰레기 폭탄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GPS 교란 미사일 이런 네. 것들을 계속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 날리고 있고 지금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보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군대와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풍선을 보냈지만 풍선 이외에 또 다른 형태의 우리 예측하지 못한 어떤 공격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어떤 계속 상상력을 대비를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법률가니까 법적인 의미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지금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정전협정 네. 그리고 또 그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협정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위반 가능성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네. 이 부분이 위반됐다고 하면은 북한 당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네. 날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공습 예비 경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한글로 해서 그렇지만 영어로 하면은 공중에서 습격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에어 레이드.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조금 더 그 자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안내하는 어떤 대책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번 오물풍선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에는 그냥 쓰레기가 아닌 진짜 인분이 담긴 이 오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아서 오물을 실어 날린 전력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소년이 넘도록 단 소설도 해외 속담은커녕 외국 정상조차 남조선 괴뢰들의 심리전 방송 재개는 우리의 병진 노선에 따르는 정상적인 공정과는 하등의 연관도 없는 생뚱같은 도발이다. 조금 이 속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저 당시에 이 오물이 담긴 봉지에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똥와대라는 그런 이 문자까지 바로 저 그림입니다. 저렇게 해서 실제로 인분을 담아서 보냈었는데 이번에는 인분까지는 아니지만 오물, 뭐 퇴비나 갖가지 쓰레기를 보낸 그런 상황이었죠.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도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우리도 오물을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가장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 대표적인 두 가지가 대북 전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을 동요시킬 수 있는 어떤 달러 지폐나 드라마가 담긴 USB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싫어하는 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거든요. 지금 군에서 이거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말씀 잘해 주셨는데 대북 확성기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느끼기에는 되게 이게 위협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 군들이라든지 북한 주민들이 어떤 남한의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고 동화되고 그래서 최근에도 북한에서 뭐 남한의 말투를 쓰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남한의 뭐 드라마를 보는 걸 처벌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다양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풍선이요. 요즘은 스마트 풍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시간을 계산해서 타이머로 터지는 방식이었는데 요즘은 이게 점차적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투척하는 어떤 스마트 방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도 미국에서 이 풍선이 떴잖아요. 중국에서 보낸 것이. 근데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니까 바닥까지 나갈 때까지 전투기가 따라가서 기다렸다가 격추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된다고 하면 문제가 더 커질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적절한 대응책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걱정되는 건 이 대북 방송이 했다가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걸 보면 또 우리가 이렇게 강력 대응을 하면 또 다른 도발로 계속 말려드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도 되긴 합니다. 그 대북 방송에 대한 북한의 경계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아, 그래요? 지난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으로 인해서 남북 대화할 때도요.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홍영표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은 이 대북 방송 중단시키는 거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켰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탈북자들이나 북한 체제에 정통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공통점을 뽑아보면 이 대북 방송으로 인해서 군대 내에서 느끼는 심리적 동요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뭐 접경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1980년대에는 북한 방송이 굉장히 잘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스피커가 내는 출력과 북한이 내는 출력이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 방송은 북한에 잘 들리고요. 사실 북한에서 이 대남을 향해서 내는 대남 방송은 사라지다시피 했죠. 이 콘텐츠의 질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뭐 아이돌이나 여러 유행가들이 북한 그 젊은 병사들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한 거지만 이미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 군인들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비대칭 우위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한 탈북자한테 들은 얘기로는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면서 음악을 틀을 경우 그 휴전선 인근에 있는 북한 병사들이 굉장히 기다렸다가 음악을 듣고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 음악을 굉장히 기다리고 음악이 나오면 즐겨 듣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만큼 이 문화 흡수에 김정은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자,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된 거 다시 재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논란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빨리 우리도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되겠죠.